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 거래가 정지된 JR 글로벌 리츠를 제외한 21개 리츠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12%를 기록해서 전주에 비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사태 이후로 21개 리츠 주간 기준 수익률은 해당 주에 마이너스 4.69%를 기록했고, 그 다음 주에는 마이너스 4.78%,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6.12%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 후반부에는 대기업 스폰서 리츠와 국내 자산을 담은 리츠 중심으로 차별화된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지난주 초반과 중반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낙폭이 커졌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마이너스 0.06% 기록을 했고요. 개별 리츠로 보더라도 이슈가 상당히 많았던 이제 한 주입니다. 네, 서울해생법원에서 일단 JR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해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 ARS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와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전주가 됐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신한 금융지주 차원에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대응책을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당 배당금이 전기 대비 절반 수준 줄었고, 인천물류센터 대출 금리는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 지난주에는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이제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사태 이후로 전단체 발행 차질으로 지연되었던 현대차 유동화 거래를 마무리했고, 코란코 더원 리츠는 하나증권 빌딩을 평당 3,850만원 수준에 매각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지표는 미국 물가 지표고요. 아무래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CPI와 PPI가 동시에 지난주 발표되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일단 이 실제로 이제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월 달입니다. 4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8% 상승하면서 2023년 이후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PPI 역시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연준의 어떤 고위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준 내에서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뒤를 이어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가 임준이 됐고, 지난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오는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6월 16일부터 17일 사이 열리는데, 이때가 이제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의 첫 정책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20개 리츠가 하락을 했고, 단 하나 리츠, 이제 NH 오른 리츠만 이제 보합세를 기록했는데, 이 디폴트 사태 이후로,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사태 이후로 무차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한 서브 T&D 리츠가 마이너스 14.0% 기록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 해외 자산을 담은 4개 리츠가 이제 평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KB스타 리츠,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인데 평균 마이너스 11%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이제 마이너스 13.98% 기록을 했고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마이너스 10.8%, KB스타 리츠가 마이너스 10.29%,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마이너스 8.93%를 기록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주가가 1,000원 아래로 하락하면서 동전주로 추락을 하기로 했고요. 이 외에도 D&D 플랫폼 리츠가 마이너스 9.41%, 그리고 SK 리츠가 마이너스 9.11%, 삼성 FM 리츠가 마이너스 7.76%, 하나 리츠가 마이너스 7.72%를 기록하는 등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을 담은 리츠와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스폰서 리츠까지 가리지 않고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리츠 소식 좀 더 전해드리면 JR 글로벌 리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 개시 결정 보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일단은 이제 JR 글로벌 리츠 요청한 ARS 절차를 받아들인 상황이고 일단 이 ARS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이 채무 변제 등 정상화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보류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뭐 당장은 이제 이 ARS 통해서 이렇게 이 지금 벌어진 일들을 수습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수습 잘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 이제 JR 글로벌 리츠의 이제 외부 감사인인 한운회계법인에서 제14기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을 이제 의견 거절이라고 이제 했고 이걸 이제 의견 거절 의견을 받았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JR 글로벌 리츠가 근데 이제 이 한운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JR 글로벌 리츠 약 한 달 전인 지난 3월 23일에 제 13기 감사 보고서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적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죠. 그리고 당시에 어떤 뭐 JR 글로벌 리츠 캐시트랩과 이제 디폴트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징후와 관련해서 어떤 별도의 주석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외부 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얘기를 좀 해보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이제 제 12기 배당금을 주당 배당금을 46원 지급한다고 지난 13일에 밝혔는데요. 전기 이제 11기 주당 배당금 96원 대비해서 52% 감소한 수치인데 이 특별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특별한 코멘트가 없었는데 어떤 뭐 IR이나 이런 공시 통해서 이 사실 이제 작년 6월달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IR을 했는데 가장 최근입니다. 그 당시 제시했던 계획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배당금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 12기 주당 배당금을 60원에서 80원 사이로 예상한 바 있죠. 뭐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약 70원 정도 배당이 예상된다고 밝힌 것 같은데 최근 이제 12기 실제로는 46원 지급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차지하는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라고 있는데요. 이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매각이 무산됐죠. 그러면서 리파이낸싱 진행했는데 기존 금리가 이제 고정으로 2.93%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리파이낸싱 진행하면서 이제 1,600억 원은 변동금리로 해서 CD 플러스 1.48% 그리고 450억 원은 고정금리로 해서 4.3% 수준으로 조달을 하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이 11개 현대차 유동화 자산 거래도 완료가 됐고요. 뭐 이번에 이제 애초 뭐 원래는 이제 7일날 거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사태로 인해서 전단체 발행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딜 클로징 일정이 14일로 연기가 되면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11개 자산은 뭐 앞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이제 자산 매매 금액과 임대료 기준으로 약 80%가 이제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자산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같은 자산이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1개 자산을 이체 매각하고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각 자산별 임대차 기간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산은 매각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고 또 중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산은 용도 전환 및 개발 그리고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산은 현대차가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랑코 더원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이 하나증권 빌딩 매각과 관련해서 자산 양수도 관련 이제 공시를 했는데 8,132억 원이라고 정확한 가격이 처음으로 공시가 됐고요. 이 3.3제곱미터당 기준으로 하면 3,85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래 종결일은 오는 6월 9일이고요. 네, 하나증권이 뭐 작년 12월 이제 우선 매수권 행사 결정하면서 이제 매각 절차 진행됐고 3월 입찰 실시 후에 페벨스톤 자산운용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지난 4월 10일에 하나증권이 이제 매수 의향을 밝히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됐고요. 하나증권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호흡을 맞춰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을 투자자 유치해서 51%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49%는 시장에서 우선주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일단 코란코 더원 리츠는 이제 하나증권 빌딩 하나만 담고 있는 리츠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매각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또 상장을 이제 뭐 이렇게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니면 또 계속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의 핵심 자산인 세미콜론 물레 매각도 순항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인 KB자산운용이 이행 보증금 20억 원을 반환 불가 조건을 하더 디파짓으로 전환했고, 네, 그리고 다음 달 8일에 SPL 체결하고 6월 내 거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D&D 플랫폼 리츠는 세미콜론 물레를 매각하고 이 회수한 자금 총 1,100억 원 중에서 570억 원은 세미콜론 수송, 옛날 수송 투자죠. 우선주 지분 취득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110억 원은 주주대 특별 배당, 그리고 나머지 약 1,500억 원은 신규 투자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진행됐습니다. 고맙습니다.